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으로 귀농한 행복한 농부 황대장입니다. 예, 오늘은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귀농을 준비하시거나 또 귀농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관건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어디서 먹고 살고 할 거냐.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도 많고 기대도 하고 또 걱정도 합니다. 사실 집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려오자마자 바로 집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이라든가 특히 저한테 문의 많이 오시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다 집입니다. 집. 어디에다 집을 질 건가, 또 집을 어떻게 질 건가, 이걸 또 궁금해 하십니다. 또 안 그러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도시에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이 머릿속에는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황토방을 질 건가, 아니면 나무 목조주택을 질 건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도 이렇게 질 건가, 아니면 조립식으로 갈 건가, 별로 구상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집은 말입니다. 적어도 3년 뒤에 지어도 늦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여기가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4년 뒤에 집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골 내려와서 이거 산다는 것은 썩 그렇게 처음부터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는 이미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골은 시골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착륙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읍 시내에다가 일단 아파트를 우리가 전세로 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장까지 2년 동안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고 도시의 생활과 시골 생활을 같이 연결시켜 줬어요. 매일같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착륙을 하면서 저희는 공장을 지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집을 지었어요. 그 과정에서 집을 여기에다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귀농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집을 덜컥 짓는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이 집은요, 한번 지어놓으면 우리는 평생 살 집입니다. 평생. 자, 그런데 아무렇게나 아니면 대충 지어서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사계절을 겪어보면 압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 때 어떻게 물이 흐르고 어떤 식으로 지금 배수가 되는구나, 이것도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고리, 우리가 나갈 퇴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상수도가 들어오는지, 자, 하수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기는 어떻게 인입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다 보시고 집터를 이렇게 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오자마자 나는 어디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집을 당장 지어놓는다고 막 그냥 허겁지겁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나 마나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도시에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날부로 집은 올라갑니다. 조금씩이라도. 아니면 속된 말로 똔똔이 적자는 안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골은 말입니다. 집을 짓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에 내장재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도 대리석으로 붙었다, 금딱지를 붙였다 해도 시골 집은요, 그 짓는 그 순간부터 떨어집니다. 오르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에 있는 집은 달라요. 사든지 짓든지 하면 어때요? 그날부터 오르든지 어쨌든 최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골 집은 안 그렇다 이거죠. 짓는 순간 그날부터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냥 덜컥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집을 지으셔야 돼요. 당연히 집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시내에서 2년 동안 연착륙하면서 왔다 갔다 계속 출퇴근했죠, 농장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공장에 사무실을 조그만하게 컨테이너, 뭐 3평도 안 되는 그런 컨테이너만한 그런 사무실 공간에서 4식구가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왜? 우리가 평생 살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구조라든가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걸 다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설계를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집을 이제 덜컥 짓는 분들은 뭐냐면 되게 그래요. 요건 이제 일합니다. 해남으로 이렇게 기농 오신 우리 선배님이 계시는데 집을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정말 그 우리 그 전원주택처럼 그 도예지에 보면 버섯 모양으로 하는 황토방이지 않습니까? 황토방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지었어요. 그것도 매덕 들여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집을 덜컥 이렇게 지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초대. 매주 초대를 해요. 집들이 여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번 주에는 뭐 순인의 식구를 불러가지고 집들이를 합니다. 바베큐 파티 다 하고 말이죠. 고급 술 먹어가면서 집들이 합니다. 그럼 어때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야, 부럽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사니까 너는 병도 안 걸릴 거야. 뭐 이러면서 칭찬도 하고 뭐 어떻습니까? 막 부러워합니다. 자, 그렇게 술 많이들 마시고 바베큐 파티하고 그 다음날 그 치우는 건 누가 치우죠? 누가 치웁니까? 다 집사람들이 치웁니다. 자기는 본인은 안 치워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 주에 또 집들이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그럼 어떻습니까? 또 칭찬을 합니다. 부러워 죽으려고 그럽니다. 남편은 목에 기부수가 갑니다. 의시되고 이렇게 삽니다. 매번 그냥 매주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매주. 결국은 어때요 이게? 3개월을 못 갑니다. 3개월을. 집들이를 매주 하는데 그 3개월 가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도 발생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집을 짓는 건 좋은데 계획 없이 짓다 보니까 어때요? 설계하고 안 맞습니다. 이 시골 집은요, 제가 이 살아보니까 안방이나 이런 데는 방이 좁아야 돼요. 대신에 뭐가 되면 거실이 넓어야 됩니다. 거실이. 그런데 안방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실은 조그만하게 여기고 부엌도 맞추지도 않아요. 이렇게 짓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집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만은, 자, 하다못해 이게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이 구조가요, 설계를 하실 때 저는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싱크대를 맞출 때 있지 않습니까? 싱크대. 그 싱크대를 맞출 때 집사람 그 키 높이에 맞춰서 싱크대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계획을 짭니다. 그래야 그 평생 자기가 눈높이에서 바라볼 거 아닙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보면 뭐 수그리고 앉아서 밖에 풍경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집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계속 매일같이 설거지도 하고 요리를 하는데 그 공간은 어때요?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설계를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죠.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생활권이 뭐 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실에서 다 생활합니다. 거실에서. 근데 거실을 조그만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이건 효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안방만 크게 만들어 놓고 방만 크게 만들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자, 방을 뭐 2개, 3개 만듭니다. 이런 경우도 어떠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 뭐 식구들, 가족들, 아니면 지인들이 이렇게 옵니다. 아들, 딸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올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1년에 기껏 많이 와봐야 5번 옵니다. 5번. 명절 때 2번, 여름에 1번, 생일 때 1번, 뭐 부모님 생일 때 1-2번, 이렇게 오는 게 고작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애들 방을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왜? 가족 식구라고. 물론 만들어 놓으면 좋죠. 근데 어때요? 그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내 만약에 둘이 들어왔다. 그 두 부부가 왔다고 그러면 두 부부에 맞게끔 설계를 뽑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왔다. 그럼 애들이랑 같이 왔을 때 그 설계 구도를 뽑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지금 앞으로 일을 생각도 않고 미리서 다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뽑아요. 그리고 집을 덜컥 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가 전혀 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지으실 때는 반드시 계획을 잡고 설계를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 또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평생 살아야 될 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조그마한 집을 빌려도 돼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거 1, 2년 빌려서 살아도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도시에서 출퇴근해도 됩니다. 그러고 이 농장일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지역에다가 집을 지어야겠다 하면 자 토지 대장도 보시고 건축물 대장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지인지 임야인지 뭐 다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도 보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자 진입로는 어떻고 전기는 어떻게 들어오고 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도가 안 들어오면 어때요? 관정은 어떻게 팔 것이며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집터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3년은 걸립니다. 자, 이게 있어요. 우리가 도시에 살 때는 말입니다. 자, 옆집에 사람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안 보면 고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밑에 동, 윗집, 옆집. 사실 안 보면 고만이에요. 근데 이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집, 앞집, 뒷집이요.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면 마주치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한 동네 살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실 때는 어떠세요? 주변 여건, 특히 어때요? 동네 여건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농 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마음은 급하죠. 좋은 집,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거는 나중에 적어도 3년 뒤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농 결심하고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집은 3년 뒤에 지어라. 그리고 계획을 잘 짜서 우리 규정에 맞게, 우리 규격에, 우리 식구 규격에 맞게 설계를 뽑아서 집을 지으시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